당신 왜 여기 온 거예요? 22년 만에 무슨 일로? 저희 아버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예요? 22년 동안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본 쌍둥이 청년. 재개발로 칼국수집을 부수러 온 백만장자. 그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저 애들이 나랑 똑같이 생겼지? 자기 얼굴을 한두 청년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22년 동안 도망친 비겁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과연 이 늦은 시작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골목 끝, 낡은 칼국수집 셔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갔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김미숙은 아들이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혼자 힘으로 셔터를 끝까지 올렸다. 녹슨 철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지 벌써 22년째였다. 쌍둥이 아들 준혁과 준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말없이 반죽을 꺼내 밀대를 잡았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준혁이 손을 멈췄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어제 구청에서 또 나왔어. 이번 주 안으로 철거 동의서 안 내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 우리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우리만 남으면 어떡해.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해? 미숙은 묵묵히 육수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후끈 올라왔다. 어젯밤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이었다. 22회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맛이었다. 이 골목은 이미 끝나 있었다. 재개발 확정 이후 하나둘씩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세탁소, 슈퍼, 철물점, 분식집 모두 보상금을 받고 떠났다. 이제 남은 건 미숙의 칼국수집 하나뿐이었다. 첫 손님은 몇 시쯤 오실까? 준수가 물었다. 글쎄, 요즘은 손님도 뜸해졌잖아.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골목에 사람이 사라진 건 재개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골목 안쪽까지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제대로 된 칼국수를 내고 싶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김옥분 할머니였다. 사장님, 오늘도 하시네요.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얼마 안 남았다며? 이 집도 그런가 봐요. 옥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나도 다음 주면 이사가. 아들네 집으로. 서울 떠나는 거야, 처음으로.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 집 칼국수는 한 번 더 먹고 가야지.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아서.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면을 삶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육수를 뜨고 김치를 썰고 애호박을 어슷하게 잘랐다. 준혁과 준수는 주방 한쪽에서 반죽을 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거의 같았다. 쌍둥이라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해온 시간이 길어서였다. 엄마, 우리 정말 안 나가도 돼요?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안 나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몰랐다.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칼국수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두 아들을 키운 곳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이 칼국수집이 전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살아왔다. 아이들은 주방 한쪽에서 잠들고 주방 한쪽에서 숙제를 했다. 이 집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엄마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미숙이 말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준혁과 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전 11시, 골목이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차가 왜 저렇게 많이 들어와? 미숙이 밖을 내다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 여러 대가 멈춰 서 있었다. SUV, 세단, 심지어 리무진까지. 이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다. 재개발 관계자들인가 봐요. 준혁이 말했다. 또 협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자.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은퇴 안경을 쓴 그는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이 동네를 사러 온 사람. 미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남자가 칼국수집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멈췄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가게 안을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이 미숙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쌍둥이 청년들에게 닿았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지? 그는 중얼거렸다. 준혁과 준수. 두 청년은 반죽을 밀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이 남자와 마주쳤다. 순간 남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저렇게 닮았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쌍둥이 청년들의 얼굴. 그 얼굴은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봤던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칼국수집 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미숙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당신, 22년 만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다시 육수를 저었다.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다시 국자를 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칼국수를 끓였다. 강태준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잠깐. 조용히 좀 해. 비서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15년 넘게 옆에서 모셔온 그였지만 회장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봤다. 태주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허름한 골목,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 그리고 그 끝에 있던 칼국수집. 대체 뭐지, 이 기분은? 그는 자신의 가슴을 짚었다. 심장이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아니, 불안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저 쌍둥이 청년들, 왜 저렇게 자신과 닮은 걸까? 박 비서. 예, 회장님. 저 칼국수집 주인 이름 좀 알아봐. 네. 아, 예. 잠시만요. 박민수는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검색했다. 재개발 대상 건물 목록에는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김미숙 55세입니다. 22년째 저 자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 중이고요. 철거 보상 동의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김미숙. 태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22년 전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던 여자.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도장을 찍던 그 여자. 설마.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회장님?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일정 진행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오후 2시 태준은 재개발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임시로 꾸며진 컨테이너 건물 안 대형 스크린에는 개발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시행사 대표 윤성만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번 사업은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 철거동에 안 한 집이 하나 있다고? 태준이 차갑게 끊어 말했다. 윤성만의 표정이 굳었다. 아, 예. 한 곳 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칼국수집인데요. 주인이 고집이 좀 세서 보상금은 시세보다 30% 더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 못 떠난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태준은 팔짱을 끼고 조감도를 바라봤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공원, 커뮤니티 센터, 총 사업비 3천억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그에게 이 정도 사업은 일도 아니었다.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재개발을 진행해왔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고 감정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 칼국수집 강제 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윤성만이 눈을 깜빡였다. 예, 회장님, 그럼 공사 일정이 늦어집니다. 이미 다른 건물은 다 비웠는데 한 채 때문에. 그래서 묻잖아. 다른 방법 없냐고. 보상금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글쎄요, 2배 정도 제시하면 아마. 2배 줘? 네, 2배 주라고. 당장. 윤성만은 할 말을 잃었다. 강태준은 냉혈한 사업가로 유명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보상금을 2배로 올리라고 했다. 회장님, 혹시 저 집이랑 무슨 관계라도? 닥치고 하라는 대로 해. 태준은 차갑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후 4시. 태준은 다시 그 골목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혼자였다. 비서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 하고 혼자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녁 장사 준비 시간인지 칼국수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태준은 천천히 가게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가게 안이 보였다. 김미숙은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쌍둥이 아들들은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장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저게 내가 잃어버린 삶인가?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 22년 전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저런 평범한 삶이 자신에게도 있었을까? 손님이세요? 준혁이 그를 발견하고 물었다. 태준은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 그냥 칼국수 드시고 가세요. 지금 막 육수 끓이는 중이에요. 괜찮아.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까이서 본 청년의 얼굴은 더 충격적이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다. 눈썹 하나, 주름 하나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태준은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22년 전 이혼하던 날, 김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 혹시 그때 이미 임신을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알고 있었다면 말했을 거야. 당연히 말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면? 태주는 눈을 감았다. 22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숙이 뭔가 말하려 했던 순간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냥 끝내자.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대로 서류에 사인했다. 설마 그때? 태주는 차창을 내렸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22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이다. 회장님,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박민수가 물었다. 아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좀 더 있어야겠어. 예. 그럼 일정은? 다 취소해.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가. 태주는 다시 칼국수집을 바라봤다. 석양빛이 골목에 내려앉고 있었다. 저 안에 혹시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태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강태주는 칼국수집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밀려다가 다시 내렸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머뭇거린 적이 없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연설할 때도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진실이 두려웠다. 손님, 들어오실 거예요? 준수가 문을 열며 물었다. 태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준수의 얼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아, 그래.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준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은 소박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전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어디 앉으실래요? 아무데나. 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준수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메뉴는 칼국수 하나뿐이에요. 곱빼기는 1,000원 더 받고요. 그냥 보통으로.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수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개업 기념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쌍둥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엄마 양옆에 서 있었다. 김미숙은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문하신 칼국수 나왔습니다. 준혁이 칼국수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물. 손으로 뽑은 면발, 애호박과 감자가 둥둥 떠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태주는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한 입 먹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이 맛. 22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했을 때 미숙이 끓여주던 칼국수 맛.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하고 정성스럽게 면을 뽑던 그 모습. 똑같았다. 맛도 정성도 온기도. 손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맛있어. 아주 맛있어. 태주는 천천히 국물을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난 22년 동안 뭘 한 거지? 준혁과 준수는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반죽을 밀고 면을 뽑고 설거지를 하고 두 청년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저 나이면 대학을 다니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태주는 가만히 두 사람을 관찰했다. 손에 밴 굳은 살, 어깨에 결린 듯한 자세, 피곤한 눈빛. 저건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다고?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 저 손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준수가 작게 속삭였다. 왜? 칼국수 드시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맛이 없나? 김미숙은 슬쩍 고개를 돌려 태준을 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22년 만에 눈맞춤. 미숙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알고 있구나. 태준은 직감했다. 저 여자는 자신을 알아봤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저기 실례지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준혁이 고개를 돌렸다. 너희 둘이 쌍둥이지? 아, 네. 맞아요. 나이는? 22이요. 22. 태준은 재빨리 계산했다. 22년 전. 이혼한 그 해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준혁과 준수의 표정이 굳었다. 없어요. 준혁이 짧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혼자 우릴 키우셨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엄마랑 우리 셋이서 살았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다. 국그릇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저 아이들을 버렸다고? 그 순간 김미숙이 주방에서 나왔다. 준혁아, 손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아, 죄송해요, 손님. 괜한 얘기를.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혁과 준수는 깜짝 놀랐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국물이 뜨거워서. 태준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김미숙은 알고 있었다. 저건 뜨거워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손님, 다 드셨으면 계산하시겠어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응. 태준은 지갑을 꺼냈다. 칼국수 값은 7,000원이었다. 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미숙은 잔돈 3,000원을 그의 손에 쥐어줬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태주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미숙 씨. 태준이 작게 불렀다. 미숙의 어깨가 굳었다. 저 사람들래. 손님 나가주세요. 미숙이 냉정하게 끊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오래 계실 거면 더 주문하시든가 아니면 나가주세요. 미숙 씨, 나 알아보지 않았어? 나야. 강태준이야.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알아봤잖아. 손님 착각이에요. 전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대답만 해줘. 저 아이들이 내 아들들 맞지? 미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아들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얼굴을 봐. 나랑 똑같잖아.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미숙 씨.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준혁과 준수가 놀라 다가왔다. 저 손님.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너희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몰라? 네. 모르는데요. DNA 검사해보자. 지금 당장. 준혁과 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저 사람 뭐라는 거예요?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미숙 씨. 나가. 미숙이 소리쳤다. 22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왔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래요? 22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이혼할 때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듣지도 않고 가버렸잖아요. 뭐?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어?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혁과 준수는 충격에 빠진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설마 저 사람이.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내 아이들을 버렸구나.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석양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네 사람을 비췄다. 22년 만에 마주한 가족.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22년보다 훨씬 더 멀었다. 칼국수집 문이 닫혔다. 영업 종료라고 쓰인 팻말이 유리문에 걸렸지만 안에는 네 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김미숙, 준혁, 준수, 그리고 강태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과 준수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엄마.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말 안 하셨어요? 22년 동안 왜?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우린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알아서 뭐하게? 저 사람은 너희한테 아버지가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미숙 씨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어? 미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네, 했어요. 언제? 이혼 서류 쓰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준은 그날을 떠올렸다. 22년 전 변호사 사무실. 강태준 씨, 김미숙 씨,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신 거 맞죠? 변호사가 물었다. 네. 태준이 먼저 대답했다. 미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김미숙 씨? 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저기요. 미숙이 입을 열었다. 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 좀 할게요. 할 말 없어. 그냥 끝내자. 하지만 미숙 씨, 우리 이미 다 끝난 거 알잖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태준은 서류에 사인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태준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뱃속에는 이미 2달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때 말했어야 했어. 태준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끝까지 말 안 했어? 당신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말했어야지. 말해서 뭐해요? 미숙이 쏘아붙였다. 당신 그때 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건 오히려 짐만 됐을 거예요.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22년 전 그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뒷전이었다.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혼자 키운 거야? 네.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 필요 없었으니까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 당신 돈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 힘으로 애들 키우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죠. 미숙은 쓰게 웃었다. 애들 낳고 혼자 기저귀 갈고 혼자 밥 먹이고 밤에 애들 울면 혼자 달래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데려가고 준혁과 준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칼국수집은 어떻게 시작한 거야? 출산하고 석 달 뒤에 시작했어요. 애들 업고 반죽하고 애들 재우고 장사하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냥 당신이 궁금해하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지?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애들은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은 안 갔어요. 왜?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뭐해? 보이잖아요. 저 도와서 장사하죠. 태주는 준혁과 준수를 봤다. 22. 대학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 하지만 이 두 청년은 새벽부터 밤까지 낡은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태준이 말했다. 뭐요? 돈. 얼마든지 줄게. 학비든 생활비든 이 가게든. 내가 다 책임질게. 필요 없어요. 미숙이 잘라 말했다. 우린 지금까지 당신 없이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준다고 해서 22년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남남이에요.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남남이야?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 아이들 아니에요. 그 말에 준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준혁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린 알 권리가 있어요. 22년 동안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알아야죠.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전 엄마가 왜 저 사람 얘기 안 했는지 이해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미숙은 아들들을 바라봤다. 너희들 저 사람이 뭘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 있는데 우리만 없었어요. 엄마는 혼자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준수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린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왜 우릴 버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 엄마 괜찮아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린 엄마 편이에요. 언제나 엄마 편일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태주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22년 동안 자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
하지만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그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고맙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로 자라준 게, 그건 엄마 덕분이에요. 준수가 말했다. 당신 덕분 아니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엄마 덕분이지. 그는 미숙을 봤다. 미숙 씨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22년 동안 참아온 눈물. 원망도 후회도 외로움도 전부 혼자 삼켰던 시간. 가요. 미숙이 작게 말했다. 네. 오늘은 이만 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태주는 일어섰다. 가고 싶지 않았다. 더 있고 싶었다. 22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대신 대답했다. 오세요. 칼국수 먹으러. 태주는 쓰게 웃었다. 그래. 칼국수 먹으러 올게. 그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니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22년 동안 자신 없이 살아온 가족. 강하고 단단하고 서로를 지켜온 가족. 태주는 골목을 걸어 나오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날 밤 태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날 밤 칼국수집 2층 작은 방. 준혁과 준수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 잠 안 와? 응. 너도? 응.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우리 아버지 부자인가 봐. 준수가 말했다. 왜? 차 봤잖아. 저런 차 한 대가 몇 억이래. 게다가 여러 대더라. 그러게. 준혁은 쓰게 웃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동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밉지 않아? 글쎄. 밉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준수는 고개를 돌려 형을 봤다. 형은 항상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야. 나도 화나. 근데 화낸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없지. 근데 그래도 화는 나잖아.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엄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22년 동안 혼자서. 17년 전 초등학교 입학식.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5살 준혁이 물었다. 주변에는 아빠, 엄마 함께 온 친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혁과 준수 옆에는 엄마 혼자였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미숙은 거짓말을 했다. 하늘나라? 응. 그래서 못 오셔. 그럼 우리 아빠 못 봐? 응. 못 봐. 준수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 우리 있잖아. 미숙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다른 가족들은 식당에 갔다. 하지만 미숙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숙은 라면을 끓였다. 계란 2개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다. 우와, 맛있겠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12년 전 초등학교 졸업식. 야, 준혁아. 너희 아버지 정말 안 계셔? 친구가 물었다. 응. 그럼 어떻게 살아? 엄마가 칼국수집 하셔. 아, 그 골목 끝에 있는 거? 거기 진짜 맛있더라. 그치? 우리 엄마 칼국수 최고야. 준혁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다. 엄마, 중학교 가면 교복 사야 되지? 응. 살 거야. 비싸다던데.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를, 손님 없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여는 이유를, 전부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7년 전 고등학교 입학. 형, 우리 대학 갈 수 있을까? 준수가 물었다. 모르겠어. 가고 싶긴 한데. 엄마 힘들어 보여. 요즘 장사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다.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 제가 알바 좀 할게요. 안 돼. 너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주말에만 할게요. 준혁아,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결국 준혁은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준수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다. 너희들 공부는? 미숙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학교에서 자면 돼요. 야, 이 녀석들아. 하지만 미숙도 뭐라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절실했다. 3년 전 고등학교 졸업. 형, 나 대학 안 갈래. 준수가 말했다. 왜? 성적 괜찮은데. 엄마 힘들어. 우리 둘 다 대학 가면 학비 어떻게 해? 그건 그렇지만. 형은 가. 형이 더 똑똑하잖아.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성적 똑같아. 그래도 형이 가. 나는 엄마 도울래. 준혁은 고민했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공부하고 싶었다. 친구들처럼 캠퍼스를 걷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면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엄마, 응? 저희 대학 안 갈래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너희 공부 잘하잖아.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칼국수집. 안 돼. 너희는 대학 가야 돼. 엄마, 우린 괜찮아요. 준수가 말했다. 이 집이 좋아요. 칼국수 만드는 것도 좋아요.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미숙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잘못 없는데. 너희한테 더 좋은 삶을 못 줘서 미안해. 준혁과 준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진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칼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현재 칼국수집 2층.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준혁이 말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곳이잖아. 우리도 지킬 거야. 근데 형,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준수가 물었다. 대학 못 간 거. 친구들은 다 대학생인데 우리만 여기 있잖아.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끔은 부러워. 친구들 SNS 보면. 나도. 근데 말이야. 엄마 보면 그런 생각 사라져. 무슨 생각? 엄마가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포기했겠어.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전부 우리 때문에 참은 거잖아.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는 우리 위해 평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지켜주는 거. 근데 형, 재개발되면 어떡해? 모르겠어. 근데 최대한 버텨보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아래층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준혁이 소리쳤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내려갈게요.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다. 미숙은 주방에서 국그릇을 닦고 있었다. 엄마, 이거 우리가 한다니까요. 너희 자야지. 엄마도 자야죠. 준혁이 엄마한테서 수세미를 빼앗았다. 준수는 행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익숙한 움직임. 22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의 호흡. 엄마.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 내일 또 온대요. 그래. 엄마는 어때요? 만나고 싶어요? 미숙은 손을 멈췄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우린 만나보고 싶어요. 준혁이 말했다.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실망할지도 몰라. 괜찮아요. 엄마 있잖아요. 미숙은 쓰게 웃었다. 너희들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 당연하죠. 우리 엄마 아들인데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설거지가 끝나고 가게에 불을 껐다. 밖은 깜깜했다. 골목에 불빛 하나 없었다. 다른 집들은 이미 다 비었다. 이제 이 골목에 남은 건 이 칼국수집 하나뿐이었다. 엄마, 우리 끝까지 여기 있을 거죠? 응. 좋아요. 우리도 여기 있을게요. 준혁과 준수는 엄마 양옆에 섰다. 세 사람은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다. 재개발이 오면 이 골목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 자리에 서 있었다. 함께 자자. 이제 진짜 자야지. 내일도 새벽부터 장사해야 하는데. 미숙이 말했다. 네, 엄마.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준혁과 준수는 작은 방으로, 미숙은 더 작은 방으로.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다시 만나게 될 남자. 22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그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완전한 가족이었다. 누가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들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태주는 호텔 스위트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억짜리 건물들, 화려한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자신이 이룬 성공의 증거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30년 전 28배 강태주는 야심만만한 청년이었다. 건설회사에 다니며 재개발 사업을 배웠고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태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김미숙이 물었다. 그때 미숙은 25,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태준을 만났다. 아, 나 오늘 회식 있어. 또, 어제도 회식했잖아. 중요한 거래처야. 어쩔 수 없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미숙의 표정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28년 전 결혼식 날. 미숙아, 행복하게 해줄게. 태준이 약속했다. 응. 나도 당신 잘 뒷바라지할게.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결혼 후 태준은 점점 더 일에만 몰두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요. 같이 영화라도 봐요. 미안, 중요한 미팅 있어. 내일은요? 내일도 바빠. 미숙은 점점 말을 줄였다. 태주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23년 전, 이혼 1년 전.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숙이 말했다. 무슨 얘기? 우리 관계요.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바쁜 거 알잖아. 바쁜 건 알아요. 근데 우린 부부잖아요. 대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대화예요? 당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태주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미안. 근데 진짜 급한 일이야. 당신한텐 항상 일이 급해요.
그럼 어쩌라고? 돈 벌어야지.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랑이요. 태주는 피식 웃었다. 사랑?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당신 날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미숙은 방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날 밤 미숙이 혼자 운 걸 태주는 몰랐다. 22년 전 이혼 당일. 강태준 씨,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태주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옆에 앉은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미숙 씨는요? 네. 좋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미숙이 말했다. 네. 하지만 그냥 끝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태주는 그제야 미숙을 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원망도 아무것도 없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태주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어. 우린 안 맞아. 서류에 사인했다. 미숙도 사인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미숙이 뒤에서 불렀다. 저기요.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 말 없어. 그냥 끝내자. 하지만 미숙 씨, 우리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태주는 그대로 걸어갔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2달째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현재 호텔 스위트룸. 태주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도망친 거였구나. 사랑에서 도망쳤다. 책임에서 도망쳤다. 가정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22년 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망을 정당화했다. 회장님, 박민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취소해. 네. 하지만 내일 중요한 계약이. 다 취소하라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둠 속에 그 골목이 있을 것이다. 낡은 칼국수집. 그리고 그 안에서 22년을 버텨온 세 사람. 박비서. 예. 나 잘못 산 것 같아. 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년 동안 옆에서 모셔왔지만 회장이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무슨 말씀을?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돈 많이 벌었고 회사 키웠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잖아.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태주는 쓰게 웃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책임 전부 도망쳤어. 회장님, 오늘 내 아들들 봤어. 22.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들이 대학도 못 가고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면 그 애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난 22년 동안 몰랐어.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할 때 미숙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안 들었어.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거야.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난 비겁한 인간이야.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일어서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시려고요?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요? 응. 태주는 호텔을 나섰다.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그 골목으로 가줘. 칼국수집 있는 곳. 지금요? 밤 11시인데요. 괜찮아. 그냥 가자.
차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불 꺼진 칼국수집 앞에 섰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섰다. 2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미숙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것이다. 태주는 가게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미수가, 준혁아, 준수야.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성공했을 때도, 돈 벌었을 때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해. 태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돌아서서 차에 올랐다. 회장님,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사무실로 가자. 이 시간에요? 응, 할 일이 있어. 태주는 결심했다. 재개발, 이 골목을 부수는 일, 그걸 막아야 한다. 아니, 막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미숙과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박비서, 내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해. 무슨 회의입니까? 이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한다. 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다시 한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방식대로.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2년 동안 도망쳤어.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칼국수집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다. 김미숙은 육수를 끓이고 준혁과 준수는 반죽을 밀었다. 엄마, 오늘 저 사람 올까요? 준수가 물었다. 모르겠어. 오면 오는 거고.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오전 9시,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멈춰섰다. 강태준이 내렸다. 어제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칼국수집으로 걸어왔다. 오셨네요. 준혁이 말했다. 응, 칼국수 먹으러 왔어. 들어오세요. 태주는 어제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미숙이 주방에서 그를 힐끗 봤다. 칼국수 하나요? 응. 미숙은 말없이 면을 삶기 시작했다. 태주는 두 아들을 봤다. 너희들 학교는 안 다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은? 안 갔어요. 왜? 준수가 쓰게 웃었다. 돈 없었죠. 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우린 이 일이 좋아요. 정말? 네. 엄마 도울 수 있고 손님들 좋아하시고 나쁘지 않아요. 태주는 두 아들의 눈을 봤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칼국수가 나왔다. 드세요. 미숙이 짧게 말하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태주는 한 입 먹었다. 어제와 똑같은 맛. 아니, 22년 전 그 맛. 맛있어. 감사합니다. 미숙이 주방에서 작게 대답했다. 태주는 천천히 칼국수를 다 먹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뭐야? 사람들이 골목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재개발 시행사 직원들. 저게 뭐예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태주는 일어섰다. 내가 부른 사람들이야. 네. 태주는 밖으로 나갔다. 골목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봤다. 강태준 회장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회장님,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태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네, 중단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수백억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태주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세워서 이익을 내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는 칼국수집을 봤다. 문 앞에서 미숙과 준혁, 준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 골목을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이곳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곳입니다. 22년 동안 한 여자가 두 아들을 키운 곳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칼국수집으로 돌렸다. 저 칼국수집 주인은 22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살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제가 이곳을 부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회장님, 재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은 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꿉니다. 방식을요?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재개발. 기존 가게와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동네를 살리는 재개발. 시행사 대표 윤성만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약된 건물들이. 계약 다시 해. 네. 원주민 보호조항 넣어서 전부 다시 계약해.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회장님, 그럼 손실이. 손실 나도 상관없어. 이번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태주는 윤성만을 똑바로 봤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회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칼국수집 중심으로 이 골목을 보존합니다. 낡은 건물들은 리모델링하고 새 건물은 뒤쪽에 짓습니다. 태주는 칼국수집을 가리켰다. 저 가게는 이 동네의 역사입니다. 22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린 곳입니다. 부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곳입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다. 준혁과 준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저 사람. 응?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저 칼국수집 주인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십니까?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제 전처입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그리고 저기 있는 두 청년은 제 아들들입니다. 카메라가 준혁과 준수에게 향했다. 22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무책임했고 비겁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럼 이번 재개발 중단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태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 골목에는 저 칼국수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낡은 건물들을 가리켰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걸 지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태주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1시간 후 기자회견이 끝났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주는 칼국수집으로 걸어갔다. 미숙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랬어요? 뭘? 저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진실이니까. 22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면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는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한테 아버지 자격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럼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늦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요. 그래도, 응? 가게 지켜줘서 고마워요. 태주는 처음으로 미숙의 입에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다. 22년 만에. 나도 고마워. 뭐가요? 22년 동안 애들 키워줘서 혼자 힘으로 정말 고마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준혁과 준수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숙은 눈물을 닦았다. 태주는 두 아들을 봤다. 너희들 대학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 학비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늦었지만. 준혁과 준수는 서로를 봤다.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태주는 미소 지었다. 난 어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칼국수 먹으러. 매일. 미숙은 피식 웃었다. 매일 오면 질릴 텐데요. 안 질려. 22년치 먹어야 하는데. 그날 골목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재개발은 중단됐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2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시작이었다. 3개월 후 골목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철거 대신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낡은 건물들은 외관을 새로 단장했고 떠났던 상인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칼국수집은 그대로였다. 강태준이 특별히 요청했다.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마세요. 원래 모습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회장님 낡아서 그 낡은 게 좋은 거예요. 22년의 시간이 담겨 있으니까. 오전 11시 칼국수집에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집은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22년 만에 만난 가족의 칼국수집이라며 찾아왔다. 사장님, 칼국수 3개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미숙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준혁과 준수도 정신없이 일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칼국수를 먹고 있었다. 저 사람 진짜 매일 오네. 손님 하나가 속삭였다. 응, 3개월째 매일 온대. 비 오나 눈 오나. 신기하다. 저렇게 큰 회사 회장이. 태주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칼국수를 먹고 가끔 주방 쪽을 바라봤다. 미숙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휴, 오늘도 정신없었네. 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장사 진짜 잘 되네. 다 저 사람 덕분이지 뭐. 준혁이 태준을 봤다. 태준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니, 손님이 왜 설거지를 해요? 괜찮아. 나도 뭐 좀 도와야지. 그래도 이것밖에 못하는걸. 요리는 못하니까. 태주는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미숙이 주방에서 나와 그를 봤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왜요, 엄마? 회장이라는 사람이 매일 와서 설거지나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일손도 도와주고. 그건 그런데. 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녀도 태준이 변한 걸 느끼고 있었다. 3개월 전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 냉정한 사업가는 사라졌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 같았다. 엄마, 저 사람이랑 좀 대화해봐요. 준혁이 말했다. 무슨 대화? 우리 애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도 관련 있는 일이잖아요. 준수가 거들었다. 우리 셋이서, 아니, 이제는 넷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저녁 9시. 영업이 끝나고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미숙, 태준, 준혁, 준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혁이 입을 열었다. 저랑 준수 대학 가기로 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 장사도 계속 도울 거지만요. 좋아.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런데 준혁이 태준을 봤다. 학비는 저희가 벌어서 낼게요. 뭐? 알바하면서 다닐 거예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준수가 말했다. 당신은 22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게 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어렸을 때 아빠 없어서 놀림 받았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우리만 못 갔어요.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안 찾아왔어요? 몰랐어. 정말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그게 변명이 돼요? 준혁이 소리쳤다. 엄마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안 들었잖아요. 미숙이 끼어들었다. 준혁아, 그만해. 왜 엄마? 우리 속상한데 왜 참아요? 저 사람도 힘들어. 엄마가 더 힘들었잖아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 다 거칠어지고 허리 아파하시고. 준수도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엄마 밤에 몰래 우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돈 없어서 힘들어서 우시는 거. 미숙은 두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희 말이 맞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야. 자격도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0번 사죄해도 모자라. 사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우린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네. 우리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22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걸.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준혁과 준수를 똑바로 봤다. 인정해. 너희는 훌륭한 아들들이야.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태주는 일어나서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해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태주는 바닥에 머리를 숙였다. 22년 동안 못 해준 거 미안해.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일어나요. 준혁이 그를 일으켰다. 우린 당신이 무릎 꿇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 그냥 아빠처럼 대해주세요. 준수가 말했다. 돈 주는 후원자 말고 진짜 아빠처럼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죠.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준수도 손을 내밀었다. 저도요. 아빠. 태주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준혁과 준수는 대학에 입학했다.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칼국수집을 도왔다.
태주는 여전히 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왔다. 그리고 가끔 미숙과 대화를 나눴다. 요즘 애들 학교 생활 어때? 좋아 보여. 친구들도 사귀고. 다행이다. 당신 덕분이야. 미숙이 작게 말했다. 아니야. 내 덕분이지. 뭐가? 22년 동안 애들 잘 키워줘서 저렇게 좋은 아이들로.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부족했어.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충분히 잘했어. 아니, 완벽했어. 태주는 미숙을 봤다. 미숙아, 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숙은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22년이나 지났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미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그래. 천천히. 태주는 미소 지었다. 평생 천천히 갈게. 6개월 후 칼국수집 앞에 작은 간판이 하나 더 붙었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칼국수?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가족이 다 같이 하시나 봐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요. 아, 그렇구나.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태준이 반죽을 밀고 있었다.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여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익숙했다. 준혁과 준수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네 사람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오늘도 수고했어. 태준이 말했다. 당신도. 미숙이 대답했다. 준혁과 준수는 설거지를 하며 서로 장난쳤다. 야, 물 튀겨. 형이 먼저 튀겼잖아. 태준과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행복해? 태준이 물었다. 응.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22년. 긴 시간이었다. 아픔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늦었지만 시작했으니까. 가장 늦게 시작된 가족.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 그날 칼국수집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행복이 가득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2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허름한 칼국수집에서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따뜻한 국물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